자, 준비들이 됐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우주를 바라보는 신앙, 그다음에 이제 빅뱅의 어떤 허화실 뭐 이런 걸 한번 다뤄볼 텐데, 조금 아까 말한 이제 왜 우주의 다른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그러냐, 왜 외계 행성을 보려고 그러냐고 학생이 이제 답한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이라. 자, 요걸 한번 볼까요? 항성 간의 우주여행이 가능한가? 1, 2, 3, 4가 있어요. 1, 2, 3, 4.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하겠습니다. 자, 항성 간의 우주여행. 항성 간의 우주여행이란 건 우리 지구에서 또 태양계를 넘어가서 다른 별, 예를 들어서 뭐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알파 센토리 시스템, 빛으로 4.3광년 뭐 가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나? 또 거기에 뭐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한테 올 수 있나? 불가능하다, 가능할지도 모른다, 모르겠다 이렇게 있잖아요. 한번 해보겠어요. 손가락으로 보여주세요. 시작. 네, 불가능하다, 가능할지도 모른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답은 불가능하다인데요. 이제 이게 왜 불가능한지를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그래요. 뭐 틀린 학생들 저기 no problem.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맞추면 선생님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틀려도 괜찮아요. 사실 틀리는 게 좀 선생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래야지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뭐 틀리던 맞던 그냥 자기 생각나는 거 얘기하는 거 하면 됩니다. 자, 왜 이제 불가능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성경적인 어떤 사고 또는 세계관과도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겠어요. 자, 보이에저라는 우주선이 이제 1970년대에 발사가 됐죠. 두 대가 보이에저 1, 보이에저 2에서 보이에저 1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그 음속이 마일 per hour로 767이거든요. 1시간에 767마일로 가요. 근데 보이에저는 속도가 38,000이에요. 38,000. 그러니까 한 4, 50배 되는 것 같아요. 맞죠? 4, 50배 돼요. 속도가 음속에. 엄청 빨리 가죠. 자, 알파 센토리가 가장 가까운 이제 시스템인데요. 여기 뭐 4.367광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왼쪽에. 알파 센토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알파 센토리 A가 있고 또 그다음에 B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태양 쪽으로 해서 프록시마 센토리라는 게 있어서 이게 한 4.24광년이라 그래요. 4.24광년. 그렇거든요. 자, 퀴즈. 아이고. 퀴즈. 그러면 이 보이에저가 이 지금 속도를 유지하면서 보이에저를 이용해서 이 알파 센토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실 뭐 그거는 산수 문제인데요. 그죠? 대략. 한번 이것도 퀴즈를 해볼까요? 1, 100년, 2, 1000년, 3번, 만년, 4번, 10만 년. 1, 2, 3, 4 중에 해보겠습니다.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시작. 자, 2번 있고 4번 있고 2번은 1000년이었죠. 1000년이 맞네. 3번에 만년도 있고. 오케이. 정답은 몇 번일까요? 7만 년. 7만 년.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죠? 그러면 7만 년 걸려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별에 가려면 이게 4.2광년, 4.3광년이니까 최소한 한 빛의 10분의 1 정도.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가면 이제 4.3년 걸리니까 빛의 10분의 1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면 이제 엑셀러레이트하고 이제 가속하고 감속하고 한 거 따지면 한 50년 안에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이란 건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그래도 막 훈련 받고 막 전투기도 몰고 한 다음에 하려면 한 최소한 30살은 돼야겠죠? 우주 비행사 때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30은 최소한 돼야 되거든요. 30 먹어가지고 타가지고 50년 동안 가야 돼. 그때 거의 갔어요. 그때 80이야. 어쩔 겨?
이게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일단 간다고 쳐요. 간다고 쳐. 근데 문제는 빛의 속도의 10%까지 올릴 기술이 없습니다. 예, 못 올려요. 근데 이제 간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림이 뭐냐면 유리가 깨진 거거든요.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우주 정거장 있죠. 네. 우주 정거장에 이제 유리가 이제 강화 유리로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밖에 우주에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요. 뭐가 부딪혔는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뭐가 부딪혔는지 아는 학생. 없죠? 다른 세럴라이트에서 떨어져 나온 페인트가 부딪힌 페인트 조각 있죠? 나풀나풀 페인트 조각. 얇은 페인트 그 있잖아요. 나풀나풀한 거. 그게 부딪혔는데 이 강화 유리가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엄청 나다는 거예요. 속도가 붙으면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빛의 속도의 10%로 우리가 우주선을 가속을 시켜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그 다른 별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빛의 속도의 10%로 가다가 눈송이가 있네. 눈송이. 네? 스노우플레이크. 눈송이가 있어요. 눈송이 하나. A 스노우플레이크가 있는데 이게 우주선에 부딪히면은 TNT 사톤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거든요. 1/2 mv 스퀘어예요. m 곱하기 v, 그러니까 v에 좌승이 들어가니까 TNT 사톤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있는 건물을 폭삭 주저앉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폭탄이죠. 1kg 정도 되면 이제 수소폭탄 유력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절대 부딪히면 안 돼요. 아무 거에도 부딪히면 안 돼요. 부딪히면 그날로 끝이에요. 아시겠죠? 부딪히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안 부딪히죠? 문제는. 자, 브레이킹 디스탄스가 있죠. 자, 밑에 그림 보면 사슴 있네. 그래갖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어요. 여기 2번. 끼익 해가지고 그 앞에 딱 섰어. 자, 요 간 거리가 브레이킹 디스탄스예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이 브레이킹 디스탄스란 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아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VT 플러스 1/8 스퀘어거든요. V는 이 속도, 빛의 10분의 1이니까 이제 뭐 한 3천만 미러 per 세컨드 되나 봐요. 그죠? 빛의 10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T는, 이건 이제 따로 계산은 안 했는데, 이제 10%까지 그 속도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뭐 우주선 꽝 발사하면 막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니까, 그죠? 그 우주선들이 막, 이렇게 꽉 눌려 있다가 이제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면 이제 해방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게 한 3G 되나 봐요. 근데 그 3G가 넘어가면 좀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면 막 올라갔다가 꽉 내려가면 막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래서 왁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3G 되나 봐요. 예? 그게 한 3G 되거든요. 그거 몇 초 하는 거지. 그거 뭐 며칠 해보세요. 여러분 못 살아요.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여러분이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무리해서. 특수 교육을 받았다. 특수 훈련. 그래서 여러분 특공대, 저기 뭐야 우주 비행사, 전투기 조종사 훈련을 막 한 달 동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3G를 막 며칠이고 견딜 수 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제 빛의 속도의 10%까지 우주선을 가속을 시키려면 지구 빠져나가는데 여러분이 한 몇 분 안 걸려요. 그죠? 몇 분이면 지구 대기권 빠져나가거든요. 인력권을. 그러고 나서도 계속 가속을 계속 시켜야 돼. 계속 올리면서 계속 속도를 증강을 시켜야지 이제 되거든요. 그게 한 요 이제 1 밀리언 세컨드 정도 돼. 이게 뭐 3주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계산했는데 대략 뭐 쓴 겁니다. 3주 동안 이제 막 계속을 하면서 이제 눌려서 지내야 돼요. 거의 이제 살기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뭐 가능하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1/2 곱하기 A는 이제 3G니까 3G입니다. 3G. 3 곱하기 9.8 미러 per 세컨이고 그 다음에 이제 T 다시 있고. 계산하면요. 100 AU예요. AU가 뭔지 아시는 분? AU란 것은 astronomical unit. astronomical unit.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자, 눈송이가 하나 있네. 눈송이 피해야 돼. 끼익 해가지고 반대로 분사를 해야 되잖아. 반대로 분사를 해서 마이너스 3G를 느끼면서 으악 하면서 이제 여러분 청룡열차에서 이렇게 롤러코에서 밑으로 막 내려가면 으악 하고 되게 힘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3주를 가야 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3주인지 얼마 동안 간 거리가 100 AU예요. 무슨 소리예요? 못 피해요. 못 멈춰요. 네. 이게 이제 멈춰진 게 되려면
일단 그 우주에 그런 돌이나 파티클들이 많지도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공상과학 영화에서 스타 트랙 이런 데서 보면 막 롱 레인지 센서에서 맥광년 있는데 뭐가 있다 이런 걸 보잖아요.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상과학 연사의 만화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센서가 있다고 쳐서 벌써 먼 미래를 예측한 거야.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이 가는 거리에 뭐가 있네. 지금부터 멈춰. 그러면 이제 몇 주에 거쳐서 멈추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더 빨리 멈추면 우리 다 죽어요. 막 천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납작해지니까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이런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킹 디스턴스가 100 AU니까 못 쓴다는 거예요. 못 써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틀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트는 건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 롤러코스터 타는데 옆으로 하면 여러분 옆으로 쏠리는 게 더 힘들어요. 예? 그죠? 근데 뭐 된다고 쳐요 또 3G로 된다고 쳐서 하는 게 이제 이 삐익 하고 옆으로 도는데 이제 이 R이 뭐냐면 turning radius예요. turning radius. 그게 이제 뭐 R equals V square over A거든요. 이게 뭐냐면 200 AU예요. 요 그 radius of curve 그 turn 하는 그 반지름이 200 AU예요. 그러니까 turn도 못 해요. 그 속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요 두 가지 때문에. 근데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다 미쳤어. 그래가지고 됐다고 쳐요. 도저히 안 되지만 됐다고 쳐.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에너지 문제. 자, 아폴로 달 착륙선이 한 15톤 됐나 봐요. 그러면 10톤짜리 우주선이라고 쳐. 10톤짜리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아마 간신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일론 머스크 그거는 이제 몇백 톤짜리입니다. 그거는 그저 스페이스X에서 발사하는 거는. 근데 10톤짜리만 쳐도요. 그렇게 빛의 10%에 이르게 하려면 이제 계속 분사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막 하고 이거를 이제 액체 산소로 이제 그 막 엄청난 그 에너지를 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계속 쏴야 돼요. 몇 주에 걸쳐서. 그거 계산하면 돼요. 이게 운동 에너지거든요. mv 스퀘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 10의 18승 주울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인터넷에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거 계산해 보면 대충 인류 전체가 2.5주간 에너지 소비를 하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인류 전체가 쓸 에너지 2.5주간 에너지 소비하는 거를 우주선에 실을 수가 있어요? 못 실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가능.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별이나 은하는 우리가 익스플로어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창조하신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 낮과 밤 나뉘게 하고 태양과 이제 달이죠. 그 다음에 별들과 은하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한 거다. 우리가 가서 탐험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거는 태양계 안에 있는 거. 그거 벗어나서는 이제 안 됩니다. 사람이 가는 건 불가능해요. 지금 보이에저 열심히 가고 있지만 앞으로 7만 년을 가야지 되는데 실제로 앞으로 한 25년 더 가면 이제 다 연료가 다 해서 죽습니다. 그 이제 원자력으로 가는 건데 원자력 에너지도 이제 다 없어져요. 그래서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그 이스케이프 블라서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태양계 그 중력권을 벗어나는 에너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은하를 벗어나야 되는 이스케이프 블라서리 그런 게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근데 인간을 태우고 속도를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 G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예요?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자, 1, 2, 3, 4, 5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들은 강의를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르지 말고 지금까지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1, 2, 3, 4, 5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손가락. 네, 3번, 2번. 2번. 3번이에요, 2번이야. 그럴지도 모른다? 다른 별에서 못 온다니까요. 그 피지컬리 불가능한 거야. 피지컬리. 그러니까 기술도 안 되고 기술이 있어도 안 돼요. 왜냐면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피지컬리 불가능하고 설사 진화가 진짜로 생겨났고 외계인이 있다고 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UFO는 다른 별에서 온 것이다? 아니에요. UFO는 글자 그대로 unidentified flying object예요.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더도 덜도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진화 안 믿잖아요. 그러면 외계인이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화를 안 믿는데 외계인을 믿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야 돼서 그거는 잘못하면 이제 다신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진화 들어갈 구석이 없고요. 외계인이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찰된 현상에 의해서도 외계인이 나온 적이 없고요. 제가 이제 나사에서 일을 했어요, 예전에. 다년간 일을 했습니다. 뭐 1, 2년 잠깐 간 게 아니라 오래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서도 외계인 같은 거 얘기도 안 합니다. 관심도 없고. 일반에서 이제 뉴스에서만 뭐 외계인 막 이러죠. 외계인 얘기 안 합니다. 자, 그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별들, 은하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제 성경적인 어떤 접근법이다, 또 세계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혹시 손 들고 앞에 나와서 한번 질문을 하시고요. 뭐 잠깐 볼까요? 질문이 있으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질문. 네. 방금 또 발표했던 그 친구인데요. 네. 네, 이삭입니다. 예, 박이삭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박이삭. 그러면은 분명 막 뉴스 같은 데서 막 외계인 막 사진 뭐 미국에 있는 비밀 기지에서 막 그러한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막 달 뒤에는 뭐 무슨 기지가 있고 그래서 나사에서 공개를 안 하는 거다 약간 뭐 그런 찌라시가 있는데 그건 다 그런 거 찌라시예요. 아 다 가짜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달 뒤도 다 이제 우주선이 이제 실제로 지금도 돌면서 탐사를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화성도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외계인이 뭐 있다 이런 거는 다 이제 그 영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만들어서 이제 뿌린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요. 실제로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나사에서 일할 때 이제 그 살던 집 근처에서 이제 동네 주민끼리 한 뭐 7, 8집이 모여서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제가 나사 거기 있는 걸 아니까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나사에서 지금 외계인이 이렇게 있고 하고 막 기지가 있는데 숨기고 막 있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진지하게 막.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막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에서 나오고 이러는 게 뭐 의도적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네이처 이런 데 논문을 이제 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논문들은 막 과학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옵니다. 예? 여기도 인터뷰하고 저기도 그러면 그 인터뷰를 하는 거를 이렇게 테크니컬한 용어를 쓰면 일반 대중한테 절대로 전해질 수가 거의 이제 방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쉬운 말로 바꾼 거를 또 기자나 이제 편집해서 이렇게 좀 더 익사이링하게, 그죠? 뭔가 좀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실제 연구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게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관련이 없게 나간 거를 더 뻥튀기 해가지고 더 뭔가 더 있어 보이게 나오면 그게 이제 뉴스 뭐 KBS 나오고 MBC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과학자들이 한 말이 뉴스에 직접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